네, 안녕하세요. 빅푸십니다. 자, 대출 문의가 정말 많고 사회 초년생들 혹은 이제 대출이 이제 폭발 직전이죠. 거기까지 간 사람들이 이것저것 알아보다 문의가 정말 많이 와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출의 종류가 보시면 알겠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헷갈릴 수가 있다고요. 왜냐면은 대출을 안 쓰던 사람이 갑자기 쓴다던가 대출을 쓰는데도 이 순서가 뒤바뀌어가지고 이제 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잘 모르면은 작업 대출에 이제 악용돼서 사기꾼들한테 노출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괜찮겠죠. 자, 첫 번째. 자, 직장인 대출. 직장인 대출은 누구나 알 수 있고, 알고 있고, 제일 흔한 거죠. 다만, 이제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알고 계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다룰 거고요. 자, 두 번째. 사업자 대출. 사업자 대출이 매출 증빙 서류에 따라서 이제 대출이 되는데 보통은 세금을 낸 기준으로 돼요. 뭐 사업자 대출만의 특징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거고. 자, 개인 일수. 자, 개인 일수는 정말 문의가 많은데요. 자, 일수하고 월변 이거 진짜 문의 많아요. 아우, 진짜 골치 아픈데 어쨌든 이것도 좀 알아볼 거고. 자, 작업 대출. 자, 무직자 대출, 사업자 뭐 사업 매출 대출, 기술 보증, 소상공인 뭐 정부 이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작업 대출, 즉 구라 대출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진행 대출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햇살로는 기본이죠. 자, 그리고 모든 대출은 기본적으로 핸드폰으로 신용 조회 동의, 그죠? 신용 상태 확인들을 하니까 절대로 핸드폰이 미남 및 장기 연체는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기억하세요. 이제 여기서 이걸 여기서 보면은 직장인들하고 사업자들이 대출을 할 때 진행이 안 된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거의 목구멍까지 찬 거죠. 그래서 개인 일수나 작업 대출 혹은 아직 신용이 살아 있다. 그러면 정부 진행 대출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보죠. 자, 직장인 대출이 뭐냐? 예, 뭐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기준이 1년 이상 됐을 때 가장 좋아요. 예, 보통 1년 동안 재직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그거를 증빙하기도 편하고 그걸 기준으로 은행권이나 뭐 카드사들도 예, 정말 좋아하는 거죠. 대출이 없을 때는 대출이 없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소득 증빙이 된다고 치면은 일단 카드 발급 편하게 잘 되고요. 은행권에서는 마이너스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편하게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통장을 만들어 주고요. 예, 그 소득 대비 만들어 줍니다. 뭐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 이렇게 만들어 줘요. 예, 그리고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예, 카드도 물론 뭐 신용 등급이 좋으면은 회사 들어가자마자 한두 달 만에 발급되는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장기적으로 이제 회사를 다니는 경우에는 카드 발급이 쉽고 한도도 괜찮게 나오죠. 자, 그런데 1년 이상일 때라는 거는 진짜 뭐 집이 유복하고 예,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들이 보통 저렇게 되고요. 보통은 이 3개월, 6개월 이상일 때 돈을 땡기는 사람 많이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더욱 더 심할 거고요. 그래서 보통 요거를 요때 알아보는데 솔직히 손해예요.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돼야 이제 4대 보험 되는 기준이에요. 예, 4대 보험 되는 기준으로 직장 생활을 6개월 이상 했어야 이제 캐피탈권과 저축은행권에서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율이 요즘에는 많이 떨어져서 별 차이는 없지만 여기서 순서가 있어요. 은행권하고 카드 쪽을 발급받아가지고 이용하다가 대출을 이제 캐피탈권과 저축은행 쪽에서 땡기고요. 여기 이 두 개에서 최대한 땡긴 다음에 사금융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게 사금융에서 급할 때 뭐 많이 나오잖아요. 뭐 리드코프, 뭐 러시안 캐시, 막 사나머니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더풀 캐시 뭐 지금 사라졌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바로 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요게 있으면은 요게 있으면요. 요 문턱이 되게 애매해져요. 예. 애매해지는데 물론 요 사금융 대출은 또 은행권에서 또 별도로 서로 막 다르긴 하는데 1년 이상 됐을 때 대출 받아서 차례차례 내려간 게 좋아요. 좋아요. 제일 먼저는 은행권에서 제일 많이 받는 게 좋죠. 이자도 싸고, 그죠?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3개월, 6개월밖에 안 됐을 때는 캐피탈권과 저축은행에서 땡기게 된단 말이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 건수도 많아지고 대출 금액도 많아지고 신용등급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은행권 대출이 또 어려워지고. 자, 일단 사금융이 되게 웃긴 게 얘네들이 건수로 따져요.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빌렸다고
다른 데서 많이 해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300, 400, 예? 사금융이 300, 400을 빌리고 진행하는 거랑 얘 50, 100 빌린 거랑 똑같아요. 그냥 예. 건수로 따지기 때문에 사금융은 지금 항상 이제 변동에 대해서 모르는데 얘네들은 이제 자기 사금융 건수가 3건 이상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진행을 안 해줘요. 자기들끼리. 예, 갚기 힘들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럼 건수로 따지기 때문에 뭐 500이든 50이든 30이든 네, 그런 식으로 건수 따집니다. 예, 이거 좀 참고하시고요. 급하다고 이걸 땡기게 되면은 썩 좋지 않은 모양새가 됩니다. 일단은 여기에 조회를 하고서 돈을 받으면 한도가 그냥 떨어져요. 그냥 등급 자체가 확 떨어져요. 여기에서 조회를 해도 떨어지는데 여기서 확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사기업은 요즘엔 대출이 더 힘들어요. 예, 얘네들은 무조건 직장을 다녀야 돼요. 직장을 다녀야 되고 한 달 이상 소득이 증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인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지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대출을 안 해준다는 소리예요. 예, 그걸 또 꼭 기억하시면 되고 아니 그럼 다른 데도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데 좀 이따 그 좀 약간 허가 실이 있어요. 예, 좀 이따 보면 알고 캐피탈코라고 저축은행은 6개월 이상 잡혔는데 요즘 뭐 3개월 이상도 캐피탈코라고 저축은행도 이제 대출을 해줘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6개월 이상 되고 하면은 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편하게. 예, 앱이나 뭐 인터넷상으로 대출이 좀 편하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근데 요즘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다 대출이 되는 편이에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어쨌든 이거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대출 종류는 신용등급만 살아있으면요 연봉 대비 기본적으로 2에서 3배 정도 대출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내 연봉이 3천이다. 그러면은 못해도 6천에서 9천 사이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예, 예를 들면은 뭐 은행권에서 뭐 얼마 카드에서 최대한 할부를 해서 얼마 그리고 다시 캐피탈권에서 뭐 1,000만 원 저축은행에서 뭐 900만 원 600만 원 그렇게 해서 사금융에서 뭐 300 뭐 300 2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쫙 땡기고 햇살론까지 땡겨 버리면은 예, 진짜 꽤 많이 확보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한꺼번에 돈을 땡겨서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그죠? 대부분 이제 주식이나 비트코인, 뭐 도박 이런 사행성 쪽에 쓰다 보니까 차례대로 쫙쫙 받아서 아작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뭐 집을 산다? 그런 것들은 주택 보고 이제 뭐 내 생애 첫 대출이나 뭐 이랬던 담보 대출이 있어요. 국가에서 주는 거. 그런 걸로 청약 대출을 이렇게 통해서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뭐 진짜 급해가지고 한 몇 천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받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정말 드물죠. 대부분이 은행권에서 쓰다가 캐피탈 쓰다가 사금융 쓰다가 막 일수로 넘어가던가 막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자, 담보대출은 별도로 지금 잡은 거예요. 직장인하고 별도죠.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주택담보대출로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요즘에 차량 담보대출도 있어요. 요즘 뭐 명품, 뭐 컴퓨터 담보대출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별도고. 자, 신용카드는 이제 포함되면 유의해야 돼요. 예, 신용카드 대출이 뭐냐면은 현금 서비스예요. 현금 서비스. 카드론도 있어요. 카드론. 예, 카드론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금 서비스가 있는데 현금 서비스는 무조건 나쁘게 봐요. 이건 뭐 사금융권으로 같이 봐요. 예, 은행권에서는 대출 받을 때 현금 서비스 만약 30만 원 받았다. 한 건 30만 원. 그래서 등급도 떨어지고 상당히 나쁘다는 거. 그러니까 직장인 대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은행권에서 마이너스 대출 받으면서 카드 발급받아가지고 최대한 카드론이나 이런 걸 좀 쓰다가 캐피탈이나 저축을 해서 땡기고요. 여기 어차피 많이 못 땡겨요. 예. 2천 사이죠. 그런 다음에 넘어오는 게 사금융인데 사금융은 건수로 따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사업자 대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직장인보다 사업자 대출이 솔직히 말하면 더 대출받기 힘들어요. 네. 왜냐면은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1월달, 7월달 해가지고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부가세를 그때 내거든요. 종합세 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낸단 말이에요. 이 부가세 내는 이 시기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매출을 이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부가세 시기를 넘어서서 그 1월달, 7월달에 세금을 내야지. 그럼 반년 동안에 돈 얼마 벌었다는 거를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금융사에 책정하는데 재밌는 게 대부분은 사업장 대표의 신용과 연계해서 제출해줘요. 그러니까 신용도 본다는 거죠. 예, 신용이 나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용 등급과 회사 매출과 이걸 연계해서 보는데 대신 좋은 건 뭐냐? 회사 매출이 크다. 몇십억 단위다. 그러면 돈도 몇 억, 몇십억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죠. 직장인의 한계는 직장인은 보다
연봉 뭐 진짜 1억 넘어야 진짜 그렇게 땡길 수 1억 뭐 5천에서 2억 땡기려면 연봉이 1억이 넘어야 돼 일단은. 그런데 어 대출이 좀 용이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업자 대출은 기본적으로 뭐다? 진짜 까다롭고 잘 안 나오지만 매출이 높으면은 여기 좀 괜찮은 회사인데 하고선 확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자 대출의 특징이 있죠. 바로 소상공인 대출과 신용보증기금 대출, 기술보증기금 대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소상공인 대출은 최대 3천, 뭐 코로나 시대 특별하게 6천까지도 나온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3천이라고 쳤을 때 한 1,500에서 2천 사이 대출해줘요. 항상 대출은 맥스로 안 나와요, 절대. 예. 신용보증기금도 1억, 기술보증금도 1억까지 나올 수 있지만 신용보증기금은 그 회사 매출에 기여해서 거의 뭐 10분의 1 정도? 요거밖에 안 나와요. 10분의 1 정도? 아니면은 뭐 좋게 봐주면 3분의 1 정도까지 나와요. 예,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처음에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대표자의 이제 신용 등급을 보고선 한 뭐 2, 3천 내로 해줘요. 네, 이 정도로 해주고 기술 보증 기금은 정말 좋죠. 이거는 보통 8천에서 1억이 나와요. 예, 잘 나오죠. 그러나 기술이 있어야 돼. 기술이 없다. 그러면 신청이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사업자 대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개인 일수. 개인 일수는 진짜 저한테 진짜 수도 없이 질문 오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신용등급이나 직장, 소득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따져요. 그런데 등본, 초본, 핸드폰 연락처를 좀 봐요. 예, 이 사람이 먹고 째냐, 찔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살펴보고요. 얼굴 면접 봐요. 딱 봐도 도둑놈처럼 생기고, 예? 좀 뭔가 불안해한다. 예? 그럼 진행 안 해줘요.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은 돈을 물론 사무실에서 받아오는 친구도 있지만 자기가 직접 할당받는 금액들이 있어요. 예. 그걸 통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자기 돈 날라가는 거야 잘못되면은. 그래서 얘가 먹고 짤 놈이냐 안 짤 놈이냐라는 거를 감으로 해야 돼요. 감으로. 그래서 일수 초짜들은 돈 많이 땡기죠. 많이 떼이죠. 예. 그냥 막 돈 막 빌려줬다가 막 잠수 타고 막 저한테 돈 안 갚아도 되냐고 이렇게 질문 오는데 역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수를 떼어내니까 일수하는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예. 그래서 어쨌든 얼굴 면접 후 진행한다는 거 좀 특이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양아치들도 있어가지고 막 협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해요. 예, 이거를 뭐 개인 일수를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을 딱 하면은 그래 다수결로 따지면 나쁜 거죠 당연히. 예. 그렇다고 해서 100%다 나쁜 건 아니에요. 개인 일수돈 돌리는 사람 중에서는 그냥 돈 조금 있는데 그걸로 할 게 없으니까 이잣돈 놀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한 10% 20% 정도는 착해요. 예. 80% 이상이 거의 양아치에다 쓰레기들이 많아서 그렇지. 자, 보통 월변 유도에서 100만 원 이하를 진행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월변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분 일수를 알아보다가 낚이는데 보통 필요한 돈이 300, 400이에요. 300, 400, 500 제일 많이 쓰이는 돈이죠. 그런데 막상 이걸 해준다고 일단 유도를 해서 와서요. 자기랑 이제 신뢰를 좀 쌓자. 그럼 좀 잘 갚으면은 뭐 300, 400, 500 이렇게 월변을 해주겠다 하는데 안 해주죠. 보통은. 예. 이제 뭐 70만 원 빌려주겠다 하고선 뭐 이자 선이자 20만 원 떼고 뭐 한 50만 원인데 뭐 처음에 무슨 수수료니 뭔 수수료니 해서 뭐 45만 원이나 뭐 이 정도 주고 일주일 내에 70만 원 갚아라 이런 식으로만 몇 번 계속해요. 그것만 해도 이자가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안심시켜가지고 이제 월변 유도를 해가지고 안심시켜서 계속 이자를 받아먹는 그런 형태로 이어지죠. 요즘 트렌드예요. 1, 2주 단위로 이제 선의를 제하고 이렇게 밀리면 주 단위. 이제 50만 원만 빌려도요. 밀리면은 일주일에 막 15만 원, 20만 원 내라고 해요. 예, 얘네들은 장난 아니에요. 자, 월변은 처음부터 절대 불가해요. 예. 그런데 제 경험상 그리고 그 이제 여러 가지 정보상 서울에서 한두 곳 정도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해요. 서울역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방에서도 올라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어딘지 잘 모르니까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예. 제가 쓴 지도 한참 됐어요, 이거. 예. 십수년 전에 쓴 거라서. 그런데 아직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있고요. 찾기 힘들어요. 다 월변 유도해서 일주일 내로 다 갚는 거예요. 이렇게 일수는. 자, 이 다 작업 대출도 진짜 문의 진짜 많이 하는데. 자, 헬살론. 예. 작업 대출이 별거 없어요.
대출에 대해서 문외한들,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자기들이 살짝만 바꿔서 그나마 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햇살론이에요, 햇살론. 햇살론은 이제 재직 증명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대보험 넣어버리고 잠깐 그런 다음에 그런 명목으로 돈을 많이 뜯어가요. 일단은 수수료가 막 25%에서 40% 이렇게 사이로 받는데 재직 증빙 구라 작업을 해서 해주고요. 사업자 대출 이것도 매출 구라 작업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건 좀 위험해요. 기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각종 사기 사례, 예? 대포 통장으로 쓰는 형태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위험에 노출되는 거 되게 위험하고요. 자, 무직자 대출. 재직한다고 구라하고 작업한 이거는 일반 중개에서도 해줘요. 예,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재직한다, 응? 어디서 일한다 이렇게만 해서 대출되는 이제 저축은행이나 이런 게 한 두세 군데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개 대부 업체에서 연결해 주는데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작업이잖아요. 난 무직인데 예, 이것도 된다는 거. 자, 소상공인 대출, 신용보증기금 대출,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대출, 이거 구라 작업은 이거는 진짜 아는 사람한테만 해주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간도 오래 걸리고. 예. 자, 일단은 작업 대출은 말 그대로 작업 대출은 사기 대출이에요. 구라 대출이에요. 예? 대부분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나마 양심적인 사기꾼. 그냥 사기꾼이니까 양심적인 사기꾼을 나뉜 거예요. 그냥 사기꾼입니다. 수수료만 받고 끝. 양심적인 사기꾼일 경우에 잘 만났을 때. 그 외의 쓰레기들은 통신 내역 만든다고 하면서 폰테크로 돌려 빼서 먹고라. 예. 통장 내역 만든다고 가져가서 한동안 불법적인 돈 이체했어가지고 계좌 다 잠기고 경찰 수사 받아야 되고 즉 좆대죠.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셔요. 예. 아무리 급해도 작업 대출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가면은 사기꾼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오예 건소리였다 요게 돼요. 굳이 거기다가 예, 아장낼 필요 없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정부 진행 대출. 자, 정부 진행 대출의 햇살론인데 이걸 잘 몰라요, 아직도. 예, 정부에서 이제 보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금융권에 빚이 많아가지고 더 이상 대출이 안 돼도요, 얘네들은 해줘요. 예, 더 이상 연체가 되지만 않았다면은. 햇살론은 기본적으로 나왔던 게, 생계 유지하라고 해서 1,000만 원 이하, 보통 7, 800 나오는 거랑, 대환. 그러니까, 이자 높은 거를 이제 바꿔쳐라. 정부 걸로. 정부 그래도 비싸요. 10%대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바꿔쳐라 해서 2천만 원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외에 햇살론 17 특례부지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코로나 시대 또 나온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햇살론과 햇살론 특례보증. 이거는 또 700만 원. 예. 이렇게 따로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작업 대출해서 이거 모르는 사람들, 그죠? 햇살론 이렇게 막 햇살론하고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유고 해주고선 여기서 또 수수료 막 25% 40% 떼버리니까 거기는 거고 알면 다 할 수 있어요 본인들이. 근데 이거 이제 재직이 돼야 된다는 거지. 자, 그 외 특수사항이 발생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이건 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살펴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는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대출이 많아서 기타 부결이 되었어도 별도로 국가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권에서 대출을 대행해 주는 거지 안 쫄아도 돼요. 은행권 가서 대출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에서 어디 하나은행에서 국민은행에서 햇살론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뭐 거기서 해준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보증서 끊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돈만 준 거지. 예, 그러니까 당당하게 가셔도 된다는 거. 자, 그런데 만약에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 연체나 신불자 형태가 되었어 이미 밀려가지고 그러면은 이용이 불가하다는 거. 이거 된다고 이제 또 그리고 주의할 거는 위에 거 이거 햇살로 쉽게 된다고 대출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대출은요, 진짜 정부에서 주는 신용불량자 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는 동아줄이에요. 예, 썩은 동아줄이죠, 썩은 동아줄. 저거 받아서 미래를 계획할 만한 게 차라리 계획을 하지 저걸로 틀어막고선 다시 산다? 사실상 살아남기 쉽진 않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까지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어차피 이 영상이 또 보게 되면 또 저한테 궁금한 거 질문 많이 하겠죠. 예. 근데 제일 많이 문의 오는 게 이제 개인 일수하고 작업 대출일 거 뻔하고요. 예, 나머지들은 본인들이 최대한 조리 있게 대출을 받으면은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 대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